긴 추석 연휴를 맞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당신. 무엇을 타고 떠나시겠습니까?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국내외를 오고 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눈길을 사로잡는 한 광고가 있었으니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놀라운 문구. 하지만 이 문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항공사의 낚시성 문구. 그 진실을 알아봅니다.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대학생 A씨. 온라인으로 항공권 가격을 알아보던 중 제주도까지 단돈 7,900원에 갈 수 있다는 B항공사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행여나 놓칠세라 서둘러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A씨. 그런데 막상 결제를 하려고 보니 금액이 달랐는데요. 7,900원은 기본 항공료일 뿐 A씨가 내야 하는 금액은 유류 할증료 7,700원과 공항 이용료 4,000원이 추가된 19,600원이었습니다. 광고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황당한 상황. 이렇게 가격 정보가 다른 과장 광고는 국내 노선뿐만 아니라 해외 노선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가족과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직장인 D씨. 항공권을 선착순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C항공사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선착순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광고 버튼을 누른 D씨. 하지만 구매 직전 확인한 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4,900원이었습니다. 앞선 A씨의 사연과 마찬가지로 광고에선 순수 운임만 표기해 마치 저렴한 항공권인 척 소비자를 유인했던 건데요. 만약 최종 금액을 미처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결제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항공권의 금액은 비행기를 사용하는 순수 운임을 비롯해 여객시설 사용료, 유류 할증료 등 다양한 요금이 포함되어 책정됩니다.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소비자가 최종 가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에서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을 표시해 다른 항공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국내외 7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12개 항공사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광고 외에도 편도 혹은 왕복 노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 또한 총액 표시제를 위반한 광고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됐는데요. 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 광고도 포함해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의 연휴를 맞은 국민들의 항공권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인데요. 이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선이 임시 증편될 예정입니다. 삿포로, 타이베이, 나트랑 등 주요 인기 노선 운항이 총 207회 증편됐는데요. 소비자는 이때 구매하는 항공권이 총액 표시제를 준수한 항공권인지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 등으로부터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당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것의 무게에 발목이 잡히고 마는데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디도 갈 수 없게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A씨 가족. 특히 제주도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 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익숙해졌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했던 A씨는 이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행용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때문이었죠. 알차게 보낸 여행 시간과 달리
자신의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여행 중 쌓은 추억마저 사라지게 했는데요. 여행용 짐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열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여행을 계획한 B씨. 순천을 방문하기 위해 KTX를 이용했는데요. 여기서 바로 목적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손에 든 여행용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예약한 숙소 입실 시간도 도착 시간과 맞지 않아 짐을 맡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던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역 안에 있는 짐 보관소를 이용한 B씨. 관람이 끝나고 다시 순천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행의 동반자이자 편안한 여행을 만드는 필수품이지만 만만찮은 부피와 무게로 도리어 불편한 여행의 주범이 되는 여행용 짐. 특히 A씨의 경우 제주공항에서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집으로 돌아올 때의 불편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는데요. 짐 배송 서비스란 공항의 수화물 수취장에 승객의 짐이 도착하면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목적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도착공항이 제주공항으로 한정돼 아쉬움이 컸던 상황인데요. 올해 9월부터는 제주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의 양방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내륙간 운항 노선이 있는 김포와 광주, 김포와 김해에서도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 예약 누리집이나 짐배송 업체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예약이 가능합니다. 짐의 크기와 배송 지역에 따라 15,000원에서 25,000원의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앞선 B씨의 사연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객 또한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광명역, 부산 등 5개 역을 시작으로 9월 25일부터 순천과 목포역까지 총 7개 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는 12월에는 이용 가능한 역이 서울, 용산역까지 확대될 예정이죠. 또한 쉬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예매 앱에서 짐배송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모바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모바일로 주차요금 사전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가벼운 여행 문화를 만들고 편리한 모바일 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금이 간 벽, 무너진 담벼락,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남은 이곳. 노후되어 방치된 이 건물에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퇴 후 경로당에 다니는 것이 낙인 A씨.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경로당에 담이 무너져 방치되고 있던 겁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뒷산 토사가 밀려오면서 담 일부가 무너진 건데요. 올겨울 폭설이 오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얼마 전 주민들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신청했지만 점검 대기자 수가 많아 언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수리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장소는 소규모 취약시설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8만 2천여 개로 경로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로당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약 300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점검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원해왔지만 연간 지원 가능한 수준의 2배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서 지원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고민해왔었는데요. 특히 무상 안전점검을 해주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정밀한 안전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안전점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는데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시니어 점검단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IT 기반 스마트 웹을 개발해 보급하고 점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400명을 투입해 2만 4천 건의 점검 횟수를 달성하고 오는 27년까지는 일자리 참여자 3,000명을 활용해 18만 건 이상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니어 점검단의 점검 결과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위험시설은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밀 점검, 보수 보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실제 시니어 점검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 은퇴 후 시니어 클럽을 방문했다가 점검원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하루 평균 2건, 3시간의 짧은 근무 시간이지만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일과이자 재미로 자리 잡았다는 B씨. 토목공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업무도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어르신들과 정이 들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주게 됩니다. B씨뿐만 아니라 군인, 교사 출신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시니어 점검원. 시니어 점검원이 활동한 기록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교차 검증을 실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점검 후 안전 우려 시설로 판단이 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계획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견고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힘쓰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그런데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한방 첩약이 지어져 있는 병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얼마 전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친 A씨.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집 근처 한방병원을 찾았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소문에 치료 솜씨가 좋은 곳이라 기대한 것도 잠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는 A씨의 말에 의사는 별다른 처방전도 없이 바로 한방 첩약을 내어주었습니다. 한약재로 만드는 약이 무척 빠르게 제공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 A씨. 자세히 살펴보니 A씨와 같은 첩약 상자를 든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 데다 병원 한 곳에는 약이 담긴 상자가 대량으로 쌓여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별도의 개별 처방전도 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한방 첩약을 제공한 이 병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대량으로 제조된 한방 첩약을 일괄 처방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방 첩약은 교통사고 중상 부위나 통증 정도, 성별, 나이, 신체적 특성 등 환자에게 맞춰 처방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사전에 한방 첩약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환자들의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또 다른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동일한 한방 첩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일 1첩 제공한 약을 보험료 청구 시 1일 2첩 제공한 것으로 기록해 보험료를 뻥튀기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한 다음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하거나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관 등의 허위 과잉 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된 데 이어 11월에는 2곳의 한방병원이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방처백을 대량으로 조제해 다수의 환자에게 일괄 제공할 경우 보험 사기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자동차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